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재인 TV입니다. 사실 5월 이맘때쯤 되면 항상 네.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5월 광주도 있고, 약간 5월 노무현도 있고, 막 이런 때라 5월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바뀌어진 문화 속에서 이게 적응하면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1년을 넘게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코로나 전후가 어떻게 변할까 굉장히 맞습니다. 궁금하거든요.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혹시 시장님 댁에서도 또 새롭게 바뀐 문화가 있을까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이제 네네. 음악 저기들이 많아요. 유튜브가. 아, 그걸 저는 이제 많이 봅니다. 특히 이제 요새는 해외를 못 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여행. 모 방송사에서 하는 비긴 어게인이나 이런 거는 네. 세계 각국의 아기자기한 문화골목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네. 그 길거리 공연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도시도 구경하지만 네. 우리 1년 전에는 저런 세상이 있었는데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참 문화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잃었던 그리고 그런 것을 풍요로웠을 때 못 느꼈던 어떤 상실감이 지금은 더 간절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라는 것을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좀 더 접할 수 있겠구나, 좀 더 나도 시간을 내서 그런 걸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코로나가 이제 1년을 넘게 2년을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변화는 마스크를 쓰고 사실 이렇게 눈을 안 마주쳐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별로 무감각해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어떤 교감, 정서, 공감대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겁도 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요새 저도 이제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이것이 언젠가는 정신적 후유증으로 나타날 것이다. 네.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병리 현상으로 전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내가 못 본 것은 음, 진실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간접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많이 날카로워졌어요, 사람들이. 예민하죠. 예. 네, 그래서 네, 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내 주장과 다르면 음, 그 잘못된 걸로 그건 다른 거지 잘못되고 옳고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제 충돌하는 일들을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집단화된 동물이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울려야 이게 제맛이 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욕구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날카로워지는 건데 이것이 장기화되면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빨리 극복하고 그리고 이것이 끝나더라도 그 정신적 치유에 대해서는 사회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라는 게 개인의 문화도 있지만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고양시의 문화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그 특성을 만들어 가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고양시는 예를 들면 화사랑을 사서 복원을 했다든지 능곡 역사라든지 역사, 그다음에 네, 이제 일상력. 그 벽제관지를 복원하려고 하고 네. 뭐 애니꼴을 뭐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여기 고양시의 명소였던 것을 네. 다시 한번 되살리는 작업들을 해가면서 네. 또 하나가 이제 그 새로운 문화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이 문화, 젊은이들이 노는 거리,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것을 어떻게 만들까 명소화 작업을 해서 보레길 같은 경우도 예쁘게 이제 다듬으려고 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게 다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시가 개입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화를 향유할까 해서 우리 스스로가 문화의 소비자도 되고 문화의 생산자도 되자는 것이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 공연을 하게끔 우리가 문화다리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60, 70개 되는 문화 동아리들을 이제 고양시가 하는 문화 공연에 들어오게끔 해서 이제 그것이 그 곳곳에서 문화를 형성하게끔 해준다든지 뭐 지역에 있는 문화인들이 어디선가 공연을 하게끔 해주고 그것을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이 지금 이제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고양시를 찾아오고 싶게 하는 거. 이 젊은 친구들도 고양시 가면 뭐가 있어? 뭐가 랜드마크가 있다거나
고양시에 여기 가면 좀 즐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온 가족이 가서 즐길만한 곳이야 라고 하는 어떤 고양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나 좀 대책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크게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요새 하고 있는 것 중에 도시재생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일산역 도시재생이 네. 문화재생 사업이에요. 그래서 일산역 앞에 있는 그 농협 창구가 있어요. 농협 창구가 있는데 그 지하실이 있거든. 그래서 지하실에다가 밴드를 마음대로 공연할 수 있게끔 해서 네. 옛날에 홍대 부근이 인디 밴드들이 그쵸. 막 작업하면서 네. 이제 문화의 거리가 됐는데 네. 이제 거기는 문화의 거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비의 거리 내지는 혁명의 거리가 돼버렸잖아요. 이런 인디 밴드들은 임대를 못 내니까 다 사라지고 네. 오직 유흥주점들이 많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고양시를 놓고 하게끔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경의선까지 일산역까지 홍대에서 오는 거는 15분이 온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일로 모시고 네. 우리 저렴한 곳에서 네. 문화의 축제를 즐기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신촌 홍대와 같이 문화의 거리가 있던 것을 이제 일산으로 옮기는 이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의선 축에 저희가 그걸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고양시에 오래 살긴 했지만 고양시의 독특성이 뭘까? 고양시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유한 영역은 뭘까? 되게 궁금한데요.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그 고양시 길라잡이라는 책을 하나 냈어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고양시가 어떻게 그 이어져 왔는지 내지는 고양시의 곳곳이 네.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가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책을 냈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고양 시민이 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한 번쯤은 봐야 되는 네. 이것이 결국은 이제 크게 포장을 하면 고양학이라는 것인데 고양시 사회경제 내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역사와 문화가 네. 어떤 식으로 이어져 왔고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왔는지가 꾸준하게 기록되고 학습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양학은 그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저희가 해서 이제 시민들한테 기본적인 내용으로 제공이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고양시 길라잡이라는 책자는 발간이 되는 건가요? 네, 그거는 됐습니다. 이미. 발간이 됐어요? 네. 어디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비매품이라. 네, 그래서 고양시가 이제 해서 도서관에는 다 꽂혀 있습니다. 도서관에 여러분 도서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책들이 네. 한 권, 두 권 쌓여가면서 네. 각 분야가 좀 더 그 다양한 시각에서 보고 또 정제되고 그리고 축적돼서 하나의 이제 학문으로 고양학이라는 학문으로 연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고양시를 또 아니면 고양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를 우리 어떤 도시에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자 형성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혹시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네. 저는 고양시의 문화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네. 그걸 담았어요. 친구야 공연 가자. 여러분 공연 이게 가자. 네. 학생들이 공연을 날 제대로 못 보는 거잖아요. 친구야 책방 가자. 왜 그거 말고 이제 친구야 공연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인가요? 또래끼리가 뭔가 문화를 네. 향유하는 네, 이 네. 습관을 길러야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길거리 공연을 많이 이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반드시 지역에 있는 그 고양시에 있는 예술 동아리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소비와 생산이 함께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누가 이렇게 뭘 하면서 그 문화라는 것을 그냥 장식품으로 꽂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담해서 참여해서 즐기는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직접 참여하고 직접 즐기고. 네. 네. 고양시의 어떤 거점을 생각하면 뭔가 굉장히 평화 도시, 평화를 지향해야 되고 평화를 위해서 또 중요한 위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고양시의 문화적 특징 아니면 가치 이런 거를 좀 한마디로 설명하신다면. 함께라는 어떤 시대라는 것을 같이 가지고 갔으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본 건데 예를 들면 어느 특정 예술인들 그것이 음악이든 미술이든 그런 분들을 그 상상하거나 그런 분들의 작품이 계속 고정적으로 전시가 이루어지는 그런 쪽으로 하나 가져가는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는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다큐 영화제거든요. 지금 우리가 고양시가 DMZ 다큐 영화제 내지는 EBS 다큐 영화제를 하는데 그러한 다큐 영화제뿐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다큐 영화제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선정된 거 가지고 어떤 시민 그 영화 다큐 영화를 만든다든지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계속 상영이 되거나 우리 온라인에 탑재가 돼서 누구나 필요할 때마다 볼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오늘은 문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고양시가 문화도시로서 되게 이렇게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 고양 시민 여러분, 고양시에 대해서 고양시의 문화가 이렇다 아니면 고양시가 앞으로 어떤 문화 정책이 펼쳐지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또 댓글로 또 예. 해주시면 저희가 또 보시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네 마치도록 할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고양 시민 여러분, 네 다음에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봬요. 고맙습니다.